오케이, 업로드 완료. 이번 영상도 대박 터져라. (10년) 전 절도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 영상. 야, 이거 별로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폭발적으로 나왔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어떤 죄를 저질렀던 나쁜 놈들 신상을 한번 털어볼까. 학폭. 15년 전 로이어 중학교 집단 폭행 사건. 그래, 이 사건 엄청 유명했지. 가해자들 집안이 대단하셔가지고 유야무야 덮였었는데 이걸로 한번 캐보자. 야, 맨날 골프나 치고 부모 잘 만나서 팔자 좋네. 죄 지어놓고. 아휴, 피해자는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고 있다는데. 거의 뭐 사설 탐정이시네요. 근데 좀 약간 몰카 같은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정의수호 죄아벌 TV입니다. 오늘은 15년 전 로이어 중학교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중 중심 인물이었던 최민철입니다. 최민철은 대형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외제차 3대와 매일 골프를 즐기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오케이, 여기서 편집하고 업로드하면 되겠다. 저렇게 막 올려도 되나요? 역시 대박. 댓글 봐라. 진짜. 야, 아직 후속 영상도 남아있는데 슬 전화 한번 해볼까. 민철씨 영상 봤어요. 반응이 아주 뜨겁던데.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인데, 아니 왜 이러시는 겁니까? 지나간 일? 이 사람 아예 정신 못 차렸네. 제발 영상 좀 내려주세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 신상 관련된 영상 게시 안 할 테니까 잘못했다 인정하고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자한테 줄 합의금 주십시오. 합의금이요? 얼마나요? 10억. 10억이요? 왜요? 못 주겠어요. 뭐 아니면 영상 하나씩 내가 올려주고. 알겠습니다. 10억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올린 영상 삭제하고 더 이상 올리지 말아주세요.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좋은 결정하셨습니다. 정의수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핫한 남자 배우 A의 일반인 여친, 그리고 그녀의 과거. 이것만큼 흥미를 끄는 아이템은 없지. 제보도 속속 들어오고 있고, 이름이 이미영이라. 와, 술집에서 일을 했다고. A가 클럽 죽돌이라는 설이 있더니 그냥 카드라가 아니었네. 형님 오셨어요? 많아. 뭐 하기는요, 컨텐츠 기획 중 아닙니까? 야, 니는 좀 정의로운 콘텐츠 좀 올려라. 맨날 남 뒷조사해가지고 신상까지 말고. 정의롭기는 무슨. 아무리 범죄 혐의자라지만 그런 놈들한테 돈이나 뜯어내는 행님은 퍽이나 정의롭습니다. 야, 잘 모르네. 돈을 뜯어내다니. 합의금, 피해자한테 줄 합의금 대신 받아주는 거 아이가. 피해자한테 전부 주는지 중간에서 꿀꺽 하는지 안 보이나. 임마, 이거 형님한테 버릇 없이. 좀 재미나고 유익한 거 좀 올려봐라. 형님, 이번 건은 대박입니다. 조회수 장난 아닐걸요. 그래. 기대해볼게. 나는 먼저 갈게. 나쁜 녀석들 처단하러. 정의수.
정의수호는 무슨? 자, 일단 배우 A의 일반인 여친 이미영. 아, 이거 제보가 더 필요한데. 그래, 제보해달라는 영상 만들어서 올려보자. 그 사람의 진상을 밝힌다. 진상의 뒷담가. 배우 A의 일반인 여친에 대한 소문이 많은데요. 템프로 출신이다. 일진이었다. 과연 그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제보를 더 해주시면 제가 직접 발로 뛰어 진상을 제대로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진상의 뒷담가. 오케이, 영상 올리자. 야, 이 제보 영상 조회수 장난 아니네. 이미영 대박 한번 쳐보자. 저희자 맞지? 여러분, 저는 지금 배우 A씨의 일반인 여친 이미영 그녀의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과거가 진실인지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저 배우 A씨 애인 맞으시죠? 진짜 과거 템포로 출신이 맞습니까? 누구신데? 왜 이러세요? 사실을 말해주세요. 일진 출신에 애인이 있는 A씨를 본인이 꼬셨다는 제보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만하세요. 이미영 씨, 이미영 씨. 입은 안 열었지만 당사자 촬영은 했으니 과거 행적이랑 오늘 촬영한 거랑 잘 짜집게 해서 올려볼까? 배우의 여친의 과거 폭로? 이거 사실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리고. 도대체 이 사람 내한테 왜 이러는 건데? 신상까지 공개돼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협박 문자까지 오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노? 네, 조회수와 수익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 행동의 도가 좀 지나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보이거든요. 제대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박수호 씨와 공진상 씨는 대중적인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박수호 씨는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수호 씨는 학교 폭력 가해자인 최민철 씨의 신상에 관한 콘텐츠를 여러 개 제작해서 순차적으로 게시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수호 씨는 후속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최민철 씨에게 연락해 더 이상 영상을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 명목이라며 1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다른 개인 방송업자인 공진상 씨는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유명인과 사귀었다는 일반인 이미영 씨의 과거와 사생활을 폭로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를 이미영 씨에게 직접 물어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공진상 씨는 이미영 씨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질문을 하며 촬영을 했는데요. 결국 이미영 씨가 도망가고 나서야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공진상 씨는 이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고 이로 인해 신상이 알려진 이미영 씨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이런 개인 플랫폼 방송 보면 뭐 사생활 침해나 신상 공개도 사적 제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다 박수호 씨 같은 경우에는 네. 폭로 전문 개인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폭로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욱 변호사님, 이 정도면은 범죄에 해당하겠죠? 네, 범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네, 두 사람의 잘못을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공진상 씨, 저렇게 일반인 신상을 캐고 그걸 그대로 채널에 게시하는 거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공진상 씨는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를 저질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니 이게 사실을 드러나게 해도 명예훼손이 됩니까? 보통 언론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가 약간 훼손될 것 같은데 그거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런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아, 진실한 사실이라는 말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네, 공공의 이익이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드라마 사례의 경우 공진상 씨는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공진상 씨가 게시한 영상이 허위일 수도 있고 설령 진실을 다룬 영상이라고 해도 공진상 씨의 이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어떤 여성이 과거 행적,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사실, 불륜 사실 같은 것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또 채널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맞습니다. 또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지만 공진상 씨의 주요한 동기는 조회수나 구독자를 확보하려는 그런 사익적 목적이 주요한 동기로 보이기 때문에 공진상 씨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럼 공진상 씨의 경우에는 정보통신 이용 명예훼손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공진상 씨가 이미영 씨의 개인정보 처리자나 이미영 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부터 이미영 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네. 공진상 씨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처벌받습니다. 네, 진상 씨 뭐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뭐 처벌은 받아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금 질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초상권 침해로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요? 네, 초상권이란 사람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예.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은폐되지 아니할 권리와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자신의 초상이 자신의 이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공표되는 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와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만약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를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언론 보도 보면은 기자님이 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뒤에 지나간 사람들 다 얼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도 손해배상을 당했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것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 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면책 사유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언론중재법은 크게 두 가지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면책되는데요. 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동의해도 됩니다. 네. 다만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하게 된 동기, 경위, 거래 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제적 지위, 수수된 반대 급부와의 균형성, 동의할 당시에 공표 방법이 예견 가능했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의 당시에 사회 일반인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장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죠. 촬영하고 있었는데 뒤에 손을 흔든다거나 뭐 지나간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 그럼 두 번째 면책 사유는 어떤 겁니까? 네.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됩니다. 침해 행위로 달성하려 하는 이익의 내용, 중대성, 침해 행위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과 피해 법익의 내용, 중대성,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보호 가치 등을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공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영 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작정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냥 촬영했습니다. 그렇죠. 도망을 가는데도 촬영을 했고 그 영상을 올렸거든요. 네.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영 씨는 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동의도 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법 제 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문 등의 취소 광고를 게재하게 한다거나 정정 영상을 게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게요. 지금 이미영 씨는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빠르게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사적 제재 콘텐츠라고 하죠.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수호 씨. 이분은 어떻습니까? 예, 박수호 씨도 공진상 씨와 같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기에 더해서 공갈죄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공갈죄라면은 박수호 씨가 영상을 게재하지 않을 테니까 최민철 씨에게 돈을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박수호 씨는 추가적인 폭로를 할 것처럼 협박해서 범죄 혐의자인 최민철 씨로부터 재물인 돈을 받았습니다. 이는 당연히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갈죄에 해당되는 건 알겠는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특경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네, 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네. 박수호 씨는 범죄 혐의자인 최민철 씨로부터 1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중처벌 받게 될 것입니다. 자, 피해자에게 줄 이제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진짜 그때 당시에 피해자에게 10억을 그대로 전달했다 하면은 이게 양형이 되거나 하나요? 만약 정말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단지 합의금을 그대로 전달만 했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예. 당연히 최민철 씨를 협박하지는 않았어야 하고요. 예, 예. 네. 그러나 합의를 해주는 대가를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 사건을 대리하거나 중재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야, 10억에서 한 푼도 건들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예, 1%도. 네. 자,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진상 박수호 씨께 마지막으로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두 사람이 저지른 짓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을 배반하고 우롱하고 속인 것입니다. 시청자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뒤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이건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악마는 천사의 탈을 쓰고 온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